유행가 가사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재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인데, 그 중에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를 듣기 빼놓을 수 없다. 라면을 먹고 가랄 땐 언제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외치던 유지태와 스탠스를 같이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이란 걸 해보면 그놈의 빌어먹을 사랑은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새로운 자극이 주는 설렘, 내가 상상해낸 그녀, 시절에 걸맞는 호기심, 계절과 호르몬의 영향 등등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 유행가 가사나 유지태의 외침은 진실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오류적 사고의 결과이다. 우리는 사랑에서 빠져나오며 변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착각들에서 점점점 현실을 직시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뿐이다. 그걸 다른 말로 콩깍지가 벗겨진다 라고도 한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하나?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왜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나? 나도 묻고 싶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허무하리만치 간단하다. 우리는 모두 남성, 여성이기 이전에 비루한 한 인간일 뿐이라 그렇다는 게 그 질문들의 답이다. 생물학, 인류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성별의 나누임도 사랑이라는 착각도 모두 인류의 보존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섹스를 하고 난 후 사랑이 식었다는 경우는 작게 보면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그 남성의 됨됨이나 섹스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 느껴지게 만든 상대 여성의 어떤 신체 감각적 결핍 때문인 듯 보이지만 좀 더 크게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그건 이미 씨를 퍼뜨리는 수컷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좀 더 근원적인 진실에 가깝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삶이 너무 삭막하고 우린 모두 짐승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팩트는 우리는 짐승이라는 것이다. 단지 그들 중 영장이라 칭해진다는 게 다른 점인데 내 보기엔 다른 짐승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그냥 짐승이다. 머리 좋고 지능 높은 거, 모든 건 동전의 양면으로 그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정확히 파멸로 이끌 축복이자 저주가 될 특성이다. 그리고 어쩌면 태생적으로 남성과는 달리 욕망보다는 플라토닉한 사랑이 주는 안정감을 선호하게 만들어줬다는 여성 탄생 배경에 관한 신화 같은 믿음들은 실은 다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슬람권에선 일찍이 이 비밀을 알아채 신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고 온몸을 꽁꽁 싸매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태생적으로 달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넣었다 빼면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신체 기관 대신 너임을 당하면 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대한 책임을 지닌 기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씨를 퍼뜨려야 한다는 무의식적이나 의도적으로 장착된 건 분명한 그런 기계적 욕망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욕망이기 때문에 영혼과 결부된 순도 100%의 찐 욕망일지도 모를 이 여성들의 욕망이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에 미칠지도 모를 엄청난 영향을 진즉이 차단하기로 결정한 어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무한의 약속이 편견과 터부들을 생성하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킨
그 결과물이 바로 억압되다 못해 이제는 잊혀진 여성의 욕망에 대한 팩트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불륜 행위의 발단이 아내의 출산 장면을 목격한 후부터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고 또 성생활도 전 같지 않고 아이에게만 올인하는 모습에 외로움을 느껴서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해가 되었다. 여기서 또 나의 이해가 되었다를 그 사람이 옳고 잘한 짓이다 라는 뜻이라고 국해하지 말아달라 제발. 단순한 팩트 전달자를 미워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팩트가 변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 내가 신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태어난 남성이라고 생각을 확장하여 입장을 바꾸어 보면 어떻게 지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영양가 없는 텅 빈 외침인지 또렷이 느껴져. 나오려다가도 쏙 들어간다. 억울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고 괘씸하고 어쩌고 하는 감정들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나는 그딴 이기적이고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들은 절대 이해 불가고 극혐이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깔끔하게 혼자 살거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며 좀 더 믿음직스러운 사랑을 하는 동성과 사랑하며 살면 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야.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게 극혐하는 존재라면 내가 깔끔하게 버리면 그만이지. 싫어한다면서도 그런 존재에게 사랑은 받고 싶은 그런 자기 모순적 미련과 역설이 느껴져 상당히 지질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공평해도 나는 여전히 이성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고 또 동성에겐 끌리지도 않아. 라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뭘 어떻게? 그런 존재들에게 맞춰야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뼛속까지 새기면 그닥 억울할 것도 없다. 유상하게 변질된 한국의 페미니즘, 극단적 남혐, 결국엔 다 그 생물학적 팩트를 넘어서지 못해 남성에게 사랑받지 못해 역으로 표출하는 몸부림으로 보여. 부탁한 적 없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줬고 한평생 이곳에서 살다 가야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사는 동안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다 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 행복함이라는 감정에도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고 마음을 세팅하면,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 나 자신과 무리 없는 내고를 할 수 있다. 더럽고 치사하고 고깝고 억울하고 짜증남이 더 크다면 무수의 뿔처럼 당당히 혼자서 가라. 이성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행복감이 더 크다면 나에게 그걸 주는 존재의 태생적 성향에 맞춰라. 좋은 점만 쏙쏙 빼서 맞춤형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어찌 보면 비굴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복해지려는 과정에서 나만의 확실한 원칙은 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의 행위들은 솔선수범의 개념이지 상대를 향한 복종이나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만큼 잘하면 너도 나에게 그렇게 잘하라는 뜻이야. 내가 최대한 깨지 않으려 노력하는 여성에 대한 너의 판타지만큼 너도 나의 남성에 대한 판타지를 깨지 마라. 최대한 오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짜릿한 자극이 되고 설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자. 나에게 남성이라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설렘이 없는 상대에게
나의 여성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일은 나는 없거든. 나는 비록 너처럼 눈에 보이는 욕망의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온전히 나의 것이야. 그걸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순전히 나의 결정이야. 그리고 내 몸은 내 마음을 따라가게 설계되어 있다고 이 세상이 그러더라고. 그러니 변심할 수 있고 질릴 수 있고 지겨워질 수 있고 정 떨어질 수 있는 건 너뿐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